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깊은 상월짝이 작은 마을에 칠성이라는 젊은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부는지 문풍지가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칠성이네 집은 유독 사정이 딱했습니다. 칠성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삭바느질과 품팔이로 칠성을 키워냈으나 이제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지 오래되었습니다. 칠성은 효심이 지극하여 남의 집 일을 거들어주고 얻은 보리쌀로 겨우 끼니를 이으면서도 어머니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1000리 길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는데 산에는 눈이 녹지 않아 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올 정도였고 칠성의 집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며칠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방 아랫목은 식은 지 오래였고 칠성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마른 나무를 주워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낡은 초가집의 틈새로 파고드는 황소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그 소리를 듣는 칠성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칠성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추위를 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을 쓸고 눈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사각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께 드릴 약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된 정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오가며 돌 하나씩을 얹어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칠성도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정자나무 아래 멈춰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 지나가는 바람마저 잠시 숨을 죽이고 듣는 듯 됐습니다. 그날도 칠성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며 정자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성였는데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께는 잠시 다녀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왔지만 사실 산속 어디를 가야 약초를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겨울 사는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약초는커녕 마른 풀뿌리 하나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는 칠성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 덮인 산길에는 그가 남긴 집신 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히며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은 눈 속에 파묻힌 칠뿌리라도 캐어 어머니께 다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이 조금이라도 덜 쌓인 양지 바른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무뎌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괭이로 언 땅을 파헤치며 흙냄새를 맡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랐지만 숲속은 여전히 어둑어둑하고 냉기가 감돌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짐승의 쇳소리 같은 신음이 바람결에 실려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칠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 덮인 덤불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니
그곳에는 하얀 눈밭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새하얀 털을 가진 토끼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놓아둔 낡은 쇠덫이 토끼의 뒷다리를 꽉 물고 있었고 그 주변에 하얀 눈은 토끼가 흘린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둘러 토끼에게 다가갔는데 인기척을 느낀 토끼는 겁에 질려 더욱 거세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럴수록 날카로운 덫의 이빨은 토끼의 여린 살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보는 사람마저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토끼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라고 속삭이며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신기하게도 칠성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치던 토끼가 칠성의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거짓말처럼 얌전해졌습니다. 그 눈망울은 보통 짐승의 것과는 다르게 깊고 맑아서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한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칠성은 덫의 용수철을 벌려 토끼의 다리를 빼내 주었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뼈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 저고리에 고름을 주저없이 뜯어내어 토끼의 상처 부위를 단단히 감싸 지혈을 해주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워 상처가 덧날까. 걱정된 칠성은 자신의 품속 깊은 곳, 따뜻한 천이 닿는 곳에 토끼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칠성의 가슴팍에 닿은 토끼는 처음에는 바들바들 떨었지만 이내 칠성의 따뜻한 온기에 안도했는지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빈 지게를 다시 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품에 안은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록 칠뿌리 하나 캐지 못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끼니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는 벌써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마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산을 내려오며 품속의 토끼가 행여나 찬바람에 다칠까봐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칠성의 집 굴뚝만은 싸늘하게 식어 있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칠성은 대문을 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반가움이 묻어났고 칠성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추운데 고생 많았다. 뭐라도 좀 구했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칠성은 대답 대신 품에서 하얀 토끼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약초 대신 산신령님이 귀한 생명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던 녀석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칠성의 말을 듣고 토끼를 찬찬히 들여다보시더니 헬쑥한 얼굴에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참 잘했어. 짐승이나 사람이나 목숨은 다 귀한 법이지. 네가 덕을 쌓았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칠성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나가 남은 장작을 긁어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토끼의 상처에 엉겨붙은 핏자국을 닦아내고 어머니가 쓰시던 바느질 함에서 깨끗한 천조각을 찾아 상처를 다시 정성껏 메어주었습니다. 토끼는 칠성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귀를 쫑긋거리며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순하고 예쁜지 마치 집에서 기르던 짐승처럼 굴었습니다.
칠성은 벽장 속에 아껴두었던 마른 시래기 몇 줄기를 꺼내 잘게 썰어 토끼 앞에 놓아주었고, 토끼는 배가 고팠는지 오물오물 작은 입을 움직여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도 잠시 기침을 멈추고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칠성의 집 창호지 문틈으로만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조근조근 이야기해 드렸고,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깜빡깜빡 조는 듯 했습니다. 다친 토끼는 칠성의 무릎 곁에 웅크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그 털이 호롱불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칠성은 문득 이 토끼가 그냥 산토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헛된 망상이라 치부했습니다. 그저 이 작은 생명이 빨리 나아서 다시 산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에 칠성은 잠시 밖을 내다보았는데, 마당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내일 아침에는 눈을 치우느라 더 바쁘겠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방 안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궁이의 불기운 때문만이 아니라 작은 생명을 살려냈다는 뿌듯함과 그 생명이 주는 묘한 위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토끼가 춥지 않도록 헌옷가지로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뒤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은 꼭 읍내에 나가 품이라도 팔아 약값을 마련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칠성은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잠결에 칠성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얀 토끼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토끼가 말하길, 은혜를 입었으니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어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속에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맑아서 칠성은 자다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호롱불은 기름이 다 되어 가물거리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칠성은 꿈이 너무나 기이하여 고개를 돌려 토끼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는데, 토끼는 뜬 눈으로 칠성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토끼의 눈동자는 마치 꿈속에서 본 그 눈빛과 똑같아 칠성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일어나 토끼의 상태부터 살폈는데, 놀랍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던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꾸들꾸들하게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며칠을 알아누웠을 상처가 이토록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 칠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께 아침 문안을 올리니 어머니 또한 밤새 기침을 한 번도 안 하고 푹 잤구나. 네가 데려온 토끼 덕분인가 보다 하시며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셨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토끼가 복을 가져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칠성은 마을로 내려가 눈을 치워주는 일을 하고 좁쌀한 돛박을 얻어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칠성이네 집에 들어온 토끼가 예사 짐승이 아니라지 밤에 그 집에서 서기가 뻗쳐나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던데. 칠성은 헛소문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넘겼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칠성이네 토끼가 신령한 동물이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저 토끼가 불쌍해서 데려왔을 뿐인데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좁쌀 죽을 쑤어 어머니와 나누어 먹고 남은 국물을 식혀 토끼에게 주면서 칠성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가 정말 복동이라면 우리 어머니 병 좀 낫게 해주렴.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토끼는 이제 방 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닐 정도로 기운을 차렸고 칠성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강아지처럼 굴었습니다. 칠성이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을 따라다니며 장난을 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그 옆에 얌전히 앉아 불을 쬐곤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토끼에게 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눈처럼 하얗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이는 칠성이 이름을 부르면 귀를 쫑긋 세우고 달려와 품에 안기곤 했는데 그 털의 감촉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워 쓰다듬고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약값 걱정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고 쌀독은 다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덕배가 살인문 너머로 칠성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배는 마을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남의 밭두렁을 야금야금 파먹어 자기 땅을 넓히거나 품앗이를 할 때도 요령을 피우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다가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자네 집에 요즘 아주 귀한 손님이 와 계시다면서 그 하얀 토끼 말일세. 칠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덕배를 바라보며 그저 다친 산토끼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눈은 칠성의 등 뒤 방 안에서 칠성을 바라보고 있는 서리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탐욕스러운 번들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덕배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듣자 하니 그 토끼털에서 밤마다 광채가 난다던데 혹시 그게 전설에 나오는 달토끼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값이 꽤 나갈 텐데 나한테 팔 생각 없나? 내가 자네 어머니 약값 정도는 넉넉히 쳐주겠네. 칠성은 덕배의 말에 기가 막혀 대꾸조차 하지 않았지만 덕배는 끈질기게 달라붙어 흥정을 하려 들었습니다.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 토끼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생명을 어찌 돈으로 사고 팝니까? 라며 덕배를 돌려보냈지만 덕배는 돌아서면서도 미련이 남은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칠성은 덕배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고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칠성은 서리를 품에 꼭 안고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걱정 마라.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서리도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칠성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는데 창밖에서는 밤새도록 누군가 집 주위를 서성이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혹시라도 덕배가 다시 찾아올까봐 밤새 문고리를 잡고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그날따라 더욱 깊고 거칠게 들려왔고 칠성의 근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잠 못 드는 밤을 더욱 길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든 칠성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서리가 산신령의 모습으로 변하여 근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화를 부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하지만 진심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법이니 때가 되면 길이 열릴 것이다. 꿈에서 깬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는데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서리는 칠성의 머리맡에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서리의 모습을 보며 지난밤의 불안을 잠시 잊었지만 덕배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린 후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해졌지만 칠성의 집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칠성의 토끼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부풀려져 이제는 그 토끼를 삶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둥 털을 뽑아 부적을 만들면 부자가 된다는 둥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런 소문들이 결국 자신과 설이 그리고 어머니에게 해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당분간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욕심이라는 놈은 담장을 넘고 문틈을 비집고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와 서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잡초 하나가 칠성의 눈에 들어왔는데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운 그 생명력이 마치 자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그 잡초를 보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다가올 시련에 대비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평온했던 상월 마을에 욕심이라는 돌멩이가 던져져 파문이 일기 시작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퍼지는 소문이라는 것은 마치 발 달린 짐승과 같아서 밤새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담장을 넘고 지붕을 타고 건너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이 다친 토끼를 데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온통 칠성의 집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그 토끼가 산신령의 심부름꾼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토끼가 밤마다 황금 구슬을 토해낸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글쎄, 어제 저녁에 칠성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문틈으로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 하더라고. 그게 예사짐승이 아니라니까. 물동이를 인 아낙네의 목소리는 은밀하면서도 호기심에 차 있었고 듣는 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워질수록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처럼 소문은 뭉게뭉게 피어올라 조용하던 상월 마을에 공기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의 진원지에는 다름 아닌 덕배가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랑방이나 주막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부채질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덕배는 막걸리 사발을 들이키며 붉어진 얼굴로 침을 튀기며 떠들어댔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 토끼놈 눈빛이 사람하고 똑같아. 칠성이가 그 놈을 데려오고 나서부터 얼굴에 윤기가 도는 걸 보면 분명 그 토끼가 명약이거나 보물단지인 게 틀림없어. 덕배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던 욕심과 질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가난하고 착하기만 했던 칠성이 하루아침에 횡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배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언젠가 그 토끼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소문의 당사자인 칠성은 이런 바깥 세상의 소란스러움을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어머니의 병구안과 서리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정도였고 칠성은 밤새 어머니의 등을 두드려 드리느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서리는 그런 칠성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는데 신기하게도 서리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서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네가 우리 어머니를 지켜주는 거니 정말 고맙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리는 그때마다 칠성의 손등을 혀로 핥아주며 마치 위로라도 하듯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성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데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덕배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덕배의 뒤에는 덩치 큰 사내 2명이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서 있었는데 그들은 마을에서 힘쓰기로 소문난 건달들이었습니다. 덕배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휘둘러 보더니 칠성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복의 칠성자네, 어머니 병세가 점점 위중해진다지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그려. 덕배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은 칠성의 뒤쪽 방문을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칠성의 단호한 태도에 덕배는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덕배는 본색을 드러내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네가 데리고 있는 그 토끼 말일세.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이 많아. 산짐승을 집안에 들이면 집안에 우환이 끓고 마을에도 재수가 없다지 뭔가. 그러니 그 토끼를 내게 넘기게. 내 자네 사정을 봐서 쌀 한 가마니와 약값을 넉넉히 쳐주겠네. 덕배는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말했지만 칠성은 그 말 속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는커녕 천금을 준다 해도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서리를, 그것도 저런 욕심쟁이에게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토끼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친 짐승을 치료해주는 것이 죄가 됩니까? 다 나으면 산으로 돌려보낼 테니 걱정 마십시오. 칠성의 거절에 덕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목소리를 높이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좋은 말로 하니 못 알아듣는구만. 내 놈이 그 요물 같은 토끼를 끼고 도니까 내 어미병이 안 낫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하지 않느냐. 덕배가 소리를 지르자 뒤에 서 있던 건달들이 위협적으로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칠성은 주눅들지 않고 도끼 자루를 꽉 쥐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비록 힘은 약할지라도 어머니와 서리를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안 그러면 관에 고발하겠습니다. 칠성의 서슬퍼런 기세에 덕배 일당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낮에 남의 집에서 강제로 뺏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바닥에 침을 퇴 뱉으며 돌아섰지만 나가는 길에 칠성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버티나. 그 토끼 때문에 내 어미가 죽어나가도 내 탓은 하지 마라. 덕배 일당이 사라진 뒤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서리가 문 앞까지 나와 걱정스런 눈빛으로 칠성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서리를 품에 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서 너까지 험한 꼴을 보게 하는구나 하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또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배가 퍼뜨린 말이 분명했는데 칠성의 토끼가 밤마다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조차 멀리서 칠성의 집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마치 외딴 섬에 갇힌 것처럼 고립되었고 도움을 청할 곳 하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고 쌀독은 비어가고 밖에는 탐욕스러운 일이 때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구름에 가린 달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칠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을 뒤편 언덕에 사시는 촌장 어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젊은 시절 한양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선비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주어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께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서리를 방 안에 둔 채 문단속을 철저히 하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칠성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촌장 어른의 집은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 정령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고요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 대문 앞에서 계십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여쭙자 안에서 들어오게 하는 굵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촌장 어른이 낡은 책을 펴놓고 글을 읽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과 약초 냄새가 배어 있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칠성은 큰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어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산에서 다친 토끼를 구해준 일, 덕배가 찾아와 협박한 일, 그리고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까지. 칠성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촌장 어른은 눈을 감고 곰방대만 태울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고 타들어가는 곰방대 연기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촌장 어른이 천천히 눈을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짐승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말을 들어보았나? 칠성이 고개를 끄덕이자 촌장 어른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토끼를 구한 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측은지심 때문이었네. 하늘이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지. 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여 귀한 것을 천한 것으로, 천한 것을 귀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네. 덕배, 그 사람이 지금 그렇네. 촌장 어른은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자네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토끼 한 마리가 아니라 자네의 양심이고 자네 어머니의 생명일세. 그 토끼가 정말 영물이라면 반드시 자네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것이야. 촌장 어른의 말씀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칠성의 마음속 혼란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 물러나려는데 촌장 어른이 칠성을 불러세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 약에 쓰게나 내 작은 성의일세. 봉투 안에는 귀한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촌장 어른이 아끼던 약재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져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촌장 어른의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덕배의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문은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누군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머니 하고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구석에 앉아 계셨고 서리는 털을 곤두선 채 문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칠성이 집을 비운 사이 덕배 일당이 들이닥쳐 토끼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는데 서리가 갑자기 기이한 소리를 내며 눈에서 파란 불빛을 쏘아대자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부서진 살인문을 대충 고쳐놓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덕배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칠성은 어머니께 촌장 어른이 주신 돈으로 사온 약을 다려드리고 서리에게는 맑은 물과 배추잎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호지를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칠성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칠성은 낫을 머리맡에 두고 서리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날 무렵 서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서리가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이 설아 왜 그러니 배가 고프니 하고 물었지만 서리는 문을 열어달라는 듯 계속해서 문을 긁어댔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서리는 밖으로 튀어나가는 대신 마루 끝에 서서 산 쪽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칠성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문득 촌장 어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토끼가 정말 영물이라면 반드시 자네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것이야. 칠성은 서리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깊고 맑은 눈동자 속에서 어떤 절박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의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누구냐 하고 소리치자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두어 개가 황급히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덕배 일당이 밤을 틈타 다시 침입하려다 들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이곳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리는 계속해서 산 쪽을 바라보며 칠성의 바지단을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서리가 자신을 어디론가 이끄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칠성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칠성을 부르셨습니다. 칠성아, 나는 괜찮으니 저 토끼를 따라가 보거라. 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나 저 짐승이 너를 살리려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어서 가거라. 날이 밝으면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칠성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잠자리를 따뜻하게 봐드리고 물 한 그릇을 머리맡에 놓아둔 뒤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었습니다. 서리는 이미 마당에 내려가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로 서리의 모습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칠성이 마당으로 내려서자 서리는 깡충깡충 뛰며 앞장을 섰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뒷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험한 검은 골짜기 쪽이었습니다. 그곳은 호랑이도 무서워서 피해간다는 험지였지만 칠성은 두려움보다는 서리에 대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어디선가 기다렸다는 듯이 까마귀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덕배 일당의 눈길이 칠성과 토끼의 뒤를 쫓고 있음을 칠성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칠성은 단순한 효자가 아니라 운명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칠성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거친 상일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훤히 아는 듯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칠성은 그 하얀 꼬리를 등불 삼아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뒤로 덕배의 탐욕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사각사각 눈을 밟으며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산의 정령들이 숨죽인 채 이 긴박한 추격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길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오직 앞서가는 서리에 하얀 꼬리만을 이정표 삼아 걸음을 옮겼는데 발이 눈 속으로 푹푹 빠질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길과는 전혀 다른 낯선 길이었고 수풀이 우거져 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험한 지형이 이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칠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채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발을 놀렸습니다. 어머니의 애타는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려 잠시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마치 이 산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침없이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는데 가끔 뒤를 돌아보며 칠성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 가파른 언덕에서 미끄러져 숨을 헐떡이면 서리는 바위 위에 멈춰서서 귀를 쫑긋거리며 그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하고 든든한지 칠성은 짐승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서리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설아, 조금만 천천히 가자. 이 길이 맞긴 맞는 거지. 칠성의 물음에 서리는 대답 대신 맑은 눈망울로 그를 응시하다가 다시 깡충깡충 앞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기운이 칠성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칠성의 뒤를 밟고 있던 덕배는 산세가 험해질수록 점점 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이 보이지 않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을 쫓아 허둥지둥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밤중에 도깨비 홀린 짓을 하는구만. 어딜 기어 올라가는 거야. 덕배의 머릿속에는 오직 토끼를 잡아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탐욕뿐이었기에 추위와 공포도 그의 욕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속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몸을 떨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황금빛 환영이 그를 계속해서 산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덕배가 밟는 눈소리는 칠성의 것과는 달리 거칠고 요란하여 잠자던 산짐승들을 깨울 정도였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서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앞길을 막으려는 듯 순식간에 시야를 가려버렸습니다. 칠성은 바로 코앞에 있는 나무조차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서 당황하여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하얗게 변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칠성은 두려움에 떨며 설아 어디 있니?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리의 눈빛인지 아니면 털에서 나오는 광채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빛은 마치 등대처럼 칠성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이 그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길 앞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뒤따라오던 덕배에게 이 안개는 재앙과도 같았는데 발자국마저 안개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덕배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칠성을 찾으려 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과 날카로운 가시덤불 뿐이었습니다. 어이 칠성아 거기 있느냐. 덕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안개 속에 묻혀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개 속에서 정체불명의 웃음소리나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덕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산이 부정한 마음을 품고 들어온 자를 거부하는 신호였지만
미련한 덕배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칠성의 이름을 부르며 헛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칠성은 안개를 뚫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리가 굳어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험한 바위 틈을 요리조리 피하며 칠성을 인도했고 칠성은 네 발로 기어오르다시피 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위는 이끼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몹시 미끄러웠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칠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위 모서리를 꽉 잡았는데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고 서리는 그런 칠성이 힘에 부처할 때마다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밤 칠성은 문득 주변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매섭던 칼바람이 잦아들고 대신 코끝에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약초 냄새 같기도 하고 깊은 숲속의 흙내음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개가 발밑으로 깔리고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총총히 박혀있는 탁 트인 공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성한 영역처럼 보였고 달빛이 마치 조명처럼 그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달빛 아래 얌전히 앉아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며 악전고투하고 있었는데 그는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 덩어리가 보여 손을 뻗으면 바위였고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손짓하여 다가가면 앙상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덕배는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미쳐 날뛰며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칠성이 놈이 감히 내 보물을 가로채려 해. 덕배는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칠성이 간 방향을 감지하고 끈질기게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굶주린 야수와 같았습니다. 칠성은 서리가 멈춘 곳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은 까가지른 듯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솟아있는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고목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은 묵은 듯 그 둘레가 엄청났고 껍질은 용의 비늘처럼 거칠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서리는 그 고목의 뿌리 근처를 앞발로 톡톡 치며 칠성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칠성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 뿌리 틈새 바위 위에 붉은색을 띠는 버섯 하나가 은은한 빛을 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천년 영지버섯이었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설아, 이것을 내게 주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니.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영지버섯을 만져보려 했지만 감히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이 귀한 것을 자신이 가져가도 되는지 산신령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리가 칠성의 옷자락을 물고 당기며 빨리 채취하라는 듯 재촉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절벽 쪽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어머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귀한 약초를 가져가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고 굽어 살펴 주십시오. 칠성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는데 마치 산신령이 허락한다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버섯의 밑동을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덕배가 숲을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덕배는 칠성과 붉게 빛나는 영지버섯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덕배는 칠성을 밀치고 버섯을 차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칠성은 갑작스러운 덕배의 등장에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고 덕배는 그 틈을 타 영지버섯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덕배의 손이 버섯에 닿으려는 찰나 얌전하던 서리가 맹수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덕배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덕배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칠성과 서리를 위협했습니다. 비켜, 이 좋은 걸 너 같은 놈이 가질 자격이 있어 다 내놔. 평화롭던 산 정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칠성은 영지버섯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나무 뿌리를 가로막았고 덕배는 그런 칠성을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칠성은 비록 힘에서는 밀렸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덕배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형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어머니 약입니다. 돈은 나중에 얼마든지 벌 수 있잖아요. 칠성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덕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시끄러워. 내 어미가 살고 죽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버섯만 팔면 나는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덕배의 눈에는 오로지 붉은 영지 버섯만이 보일 뿐 사람의 도리나 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칠성은 덕배에게 맞아 입안이 터지고 코피가 흘렀지만 꽉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덕배가 발버둥 칠수록 칠성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리는 덕배의 주위를 빙빙 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점점 더 파랗게 빛나며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칠성을 떼어내기 위해 큰 돌을 집어들려는 순간 갑자기 산 전체가 울리는 듯 단 천둥 소리가 쾅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맑던 밤하늘에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고 번개가 번쩍이며 고목나무 주변을 내리꽂을 듯 위협했습니다. 덕배는 기겁을 하여 돌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의 욕심은 한낱 먼지와도 같았습니다. 거센 돌풍이 불어와 덕배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나뭇가지들이 회초리처럼 덕배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덕배는 공포에 질려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기 시작했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반면에 칠성이 있는 곳은 신기하게도 바람이 피해가는 듯 고요했고 달빛은 여전히 영지버섯과 칠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누구의 편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서리를 바라보았고 서리는 칠성에게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절벽 끝으로 몰렸는데 발밑에 돌이 부서져 내리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덕배의 비명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칠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덕배의 손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덕배와 칠성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덕배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절벽 끝에 있는 나무 뿌리를 겨우 붙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배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지버섯을 잠시 잊고 덕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형님, 제 손을 잡으세요. 조금만 더요. 칠성의 외침은 진심이었지만 덕배는 칠성의 손을 잡는 대신 칠성의 뒤에 있는 영지버섯을 곁눈질하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서리는 높은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가
마치 심판자처럼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털은 달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하였고 그 주변으로 신비로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배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덕배는 살고 싶은 욕망과 보물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바람은 이제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그들의 귓가를 때렸고 밤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칠성은 영지버섯을 무사히 지키고 덕배까지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탐욕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숙녀 운두수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바닥에 배를 깔고 최대한 팔을 뻗어 덕배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덕배의 몸무게가 칠성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칠성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형님, 제발 욕심 좀 버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칠성의 절규의 덕배는 그제야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미움이나 원망 대신 오로지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부끄러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번개가 치며 고목나무 옆에 바위를 때렸고 그 충격으로 덕배가 매달려 있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덕배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벼랑 끝에서 하나로 묶인 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덕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팔 근육이 끊어질 듯 아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라차차 칠성의 기합 소리와 함께 덕배의 몸이 조금씩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덕배가 절벽 위로 굴러 올라와 바닥에 널브러지자 칠성도 그 옆에 대자로 뻗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덕배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시 영지버섯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한 약을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영지버섯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영지버섯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붉고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주위로 흐르는 공기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깨끗한 명주천을 꺼내 바닥에 깔고 산신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베풀며 살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은 골짜기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진실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서리도 칠성의 마음을 아는지 얌전히 앉아 앞발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칼을 대어 영지버섯의 밑동을 채취했는데 칼끝에 닿는 느낌이 마치 딱딱한 나무가 아니라 부드러운 떡을 써는 것처럼 쫄깃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버섯이 뿌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숲속에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가 확 퍼져나갔는데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칠성은 영지버섯을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명주천에 감싸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러자 칠성의 가슴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 얼어붙었던 손발이 녹고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년의 세월을 견딘 영약의 신비로운 힘이었습니다. 한편 절벽 아래에서 죽다 살아난 덕배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욕심에 눈이 멀어 칠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참담하여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차가운 골짜기 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칠성은 버섯을 갈무리한 뒤 덕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제 내려갑시다. 날이 밝기 전에 집에 가야 어머니 약을 다려드리지요. 칠성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고 그저 이웃을 대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말투였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눈물을 글썽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성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나 같은 놈을 살려주다니. 네가 정말 보살이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안개가 자욱했던 산길은 이제 달빛과 별빛이 비추어 환하게 트여 있었고 가시덤불도 저절로 길을 터주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장서서 내려갔는데 마치 임무를 완수한 장군처럼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칠성과 덕배는 그 뒤를 따르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뒤를 따르며 칠성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영지버섯의 힘이기도 했지만 온갖 시련을 이겨낸 칠성의 단단한 마음에서 나오는 아우라와도 같았습니다. 덕배는 이제 더 이상 칠성을 만만하게 볼 수도 그 토끼를 탐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과 칠성의 숭고한 효심 앞에서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산중턱을 내려올 무렵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을 휘감았던 무거운 공기는 아침의 신선한 바람에 씻겨 내려갔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숲을 깨웠습니다. 칠성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홀로 계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산을 내려오면서 칠성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내 오늘 일은 평생 비밀로 하마.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헛소문도 내가 다 수습하마. 정말 미안하네, 칠성이. 덕배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은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니 덕배의 눈빛에서 도끼가 빠지고 순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덕배와 갈림길에서 헤어지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잠시 칠성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의 뺨을 한 대 세게 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 그 뒷모습이 어제와는 달리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칠성은 대문 앞에 도착하여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간밤의 눈바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를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서리는 칠성보다 먼저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칠성이 방문을 열자 어머니는 칠성이 떠날 때와 같은 자세로 누워 계셨지만 칠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칠성아, 무사히 다녀왔느냐? 밤새 바람소리가 흉흉하여 걱정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네 어머니, 산신령님이 도우셔서 귀한 약을 구했습니다. 이제 곧 나으실 겁니다. 하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칠성은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깨끗한 물을 길어 솥을 씻고 정성스럽게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약탕관에 맑은 물을 붓고 품에서 꺼낸 영지버섯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섯을 넣자마자 물이 붉게 우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색이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를 때의 붉은 노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약이 달여지는 동안 칠성은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약은 정성으로 달인다는 옛말처럼 칠성은 어머니가 이 약을 드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부엌 가득 그윽한 약 냄새가 퍼져나갔는데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서리도 부엌 문턱에 앉아 칠성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리의 털은 지난밤의 산행으로 조금 더러워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서 마치 칠성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가끔 서리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어주었고 서리는 귀를 쫑긋거리며 화답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네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냄새야. 그러게 알아놓은 칠성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칠성의 집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덕배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칠성이가 어머니를 살리려고 밤새 산에 가서 귀한 약초를 캐왔다오. 그 토끼는 요물이 아니라 칠성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의 선물이었소. 덕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평소와 달리 진지한 덕배의 모습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덕배는 자신이 퍼뜨렸던 헛소문을 스스로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내가 어제 칠성이를 따라 산에 갔다가 도깨비를 만났는데 칠성이가 나를 구해줬소. 그 토끼가 길을 안내해서 영지버섯을 찾았고 말이지. 칠성이는 정말 하늘이 낸 효자요. 덕배의 이야기는 사리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칠성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물을 키우는 불길한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칠성의 효심을 칭송하며 칠성의 집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약탕관의 물이 줄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이 다 다려지자 칠성은 깨끗한 사발에 붉은 약물을 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칠성의 손은 긴장으로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뜨거우니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앉히고 숟가락으로 약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쓴 약을 마다하지 않고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며 꿀꺽꿀꺽 삼키셨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칠성은 조금만 더요, 어머니. 이것만 드시면 다 나으실 거예요 하며 끝까지 드시게 했습니다. 약을 다 드신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누우셨고 칠성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린 후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창백했던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한결 편안해졌고 쇳소리가 나던 기침도 잦아들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는데 불덩이 같던 열이 내리고 미지근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약효가 있구나. 칠성은 너무나 기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칠성아 안에 있느냐
하는 촌장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가보니 촌장 어른과 덕배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몇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덕배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듯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자네가 해냈구먼. 내 자네의 진심이 통할 줄 알았네. 촌장 어른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배는 칠성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긁적이며 서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칠성에게 줄 쌀자루와 고기 한 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 기운 차리시면 끓여드려라. 내 작은 성이다. 덕배가 퉁명스럽게 내밀었지만 그 속에는 사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배가 내민 물건들을 감사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칠성에게 다가와 한마디씩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이 자네가 우리 마을의 자랑일세. 어머니가 얼른 쾌차하셔야 할 텐데.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칠성의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서리는 마루 밑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 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어머니를 위해 쌀죽을 쑤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칠성이 깜짝 놀라 달려가자 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몸이 한결 가볍구나.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아. 어머니는 칠성이 쏜 죽을 한 그릇 뚝딱 비우셨고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방 한구석에 앉아있던 서리도 깡충 뛰어와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고 어머니는 웃으며 서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셨으니 이제 열심히 일해서 집도 고치고 서리에게 맛있는 당근도 많이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리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했으니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칠성은 서리를 품에 안고 설아 너는 우리 식구야. 어디 가지 말고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하고 속삭였습니다. 서리는 칠성의 품에서 칠성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칠성의 집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달빛 속에서 서리의 하얀 털이 은은하게 빛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칠성의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덕배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풀렸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병이 낫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칠성의 착한 마음씨와 서리의 신비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정체와 앞으로 칠성에게 닥칠 또 다른 행복한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칠성은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모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은 서리와 함께 달나라 개수나무 아래서 방가를 찢는 꿈을 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는 마치 잠자는 아기를 깨우는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장단을 맞추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다시 활기차게 흐르며 봄의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 구석구석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물이 올라 연두색 잎사귀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매서운 추위는 물러가고 따스한 햇살이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니 사람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고 표정 또한 봄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서서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기지개를 켰는데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과 마음이 활짝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지버섯을 다려 드신 후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셨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걸음을 옮기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봄볕을 쬐며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칠성은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햇살이 좋지요. 이제 곧 진달래도 피겠어요. 칠성이 밭일을 하다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말을 건네면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화답하시며 그래, 내 평생 이렇게 고운 봄은 처음인 것 같구나. 다 내 덕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병든 노모가 있는 집이라 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이제는 칠성의 효심과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쑥개떡이나 부침개 같은 먹거리를 들고 와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사내들은 칠성의 농사일을 거들어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칠성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맑은 우물물을 길어다 대접하고 어머니가 다듬으신 나물로 소박한 상을 차려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착한 심성에 감동하며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야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개과천선한 덕배는 칠성의 집안일을 제1처럼 도맡아 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갚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겨우내 망가졌던 칠성내 살인문을 튼튼한 참나무로 다시 짜서 달아주고 비가 새던 지붕에는 새 볏짚을 엮어 얹어주었습니다. 덕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칠성이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며 형님, 이제 그만 쉬엄쉬엄 하세요. 몸 상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덕배는 막걸리를 단숨에 들이키고는 아니네, 내가 자네한테 지은 죄를 갚으려면 아직 멀었네. 그리고 이렇게 땀 흘려 흘려 일하니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와서 아주 좋아.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배를 보며 사람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 눈빛에는 대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칠성의 곁을 지키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지만 봄이 깊어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마당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보다는 마루 끝에 얌전히 앉아 먼 산을 바라보거나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칠성은 그런 서리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서리의 털은 더욱 눈부시게 하얘졌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깊고 신비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서리가 평범한 산토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언젠가는 떠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성은 서리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은 어머니와 덕배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머니의 완쾌를 축하하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솥뚜껑 위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이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담근 술과 떡을 가져와
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술잔을 돌리며 어르신들의 덕담을 듣고 덕배는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칠성이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 인심이 다시 살아났어. 자네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 일세. 촌장 어른의 말씀에 칠성은 얼굴을 붉히며 겸손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마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칠성은 뒷정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서리가 조용히 문을 밀고 나와 칠성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리는 칠성의 손등에 머리를 비비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듯이 칠성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직감적으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설아, 이제 가야 하는 거니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거지. 칠성의 물음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귀를 쫑긋거리더니 마당으로 내려가 달을 향해 두 발로 섰습니다. 칠성은 아쉬운 마음에 서리를 잡고 싶었지만 그것이 서리를 위한 일이 아님을 알기에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는 달을 향해 3번 절을 올린 뒤 뒤를 돌아 칠성과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살인문을 향해 깡충깡충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리는 마을 길을 지나 산 쪽으로 향하지 않고 마을 어귀의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달빛이 기둥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서리는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리가 달빛 기둥 속에 들어서자 놀라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의 몸이 공중으로 둥실 떠오르더니 점점 작아지며 빛의 알갱이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얀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가볍고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은 밤하늘을 수놓으며 달을 향해 날아가는 서리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설아 고마웠어. 부디 잘 가 있지 않을게. 칠성의 외침이 밤하늘에 메아리 쳤고 달빛 속으로 사라지던 서리는 마지막으로 밝은 빛을 한번 반짝이며 칠성에게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별이 아니라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배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서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칠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서리가 주로 앉아있던 마루 밑 양지 바른 곳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얀 꽃들이 소복하게 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꽃들은 마치 서리의 털처럼 희고 고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도 꽃을 보시더니 저것 보거라. 서리가 우리에게 주고 간 선물이구나. 달나라로 돌아가면서도 우리를 잊지 않았어.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칠성은 꽃향기를 맡으며 서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허전했던 마음은 따뜻한 감사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꽃은 달토끼꽃이라 불리며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 꽃을 다려 마시면 마음의 병이 낫고 근심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칠성의 집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꽃을 팔아 돈을 버는 대신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서리가 남긴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덕배는 칠성을 도와 꽃밭을 가꾸고 울타리를 치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의논하고 처리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욕심을 버리면 친구를 얻고 베풀면 복이 온다는 옛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도 어느덧 장가를 가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수를 누리시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칠성의 집에는 여전히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칠성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달이 밝은 밤이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아빠가 젊었을 때 다친 토끼 한 마리를 구해준 적이 있었단다. 그 토끼가 바로 저 달 속에 사는 옥토끼였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래서요, 토끼가 정말 달나라로 갔어요 하고 되물었고 칠성은 허허 웃으며 밤하늘의 달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기 보렴. 달 속에서 옥토끼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반가를 찍고 있지 않니? 아이들은 칠성의 손가락을 따라 달을 올려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칠성의 집 뒤뜰에 있는 영지버섯이 자랐던 바위와 서리가 남긴 하얀 꽃밭은 마을의 보물이 되어 소중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곳을 찾아 마음의 위로를 얻었고, 욕심이 생길 때면 칠성과 덕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칠성이 살던 산골 마을은 토끼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의 정과 자연의 신비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리는 떠났지만 서리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칠성은 마루에 나와 앉아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 서리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순수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며 낙엽 구르는 소리를 내자 칠성은 문득 그리운 마음에 나지막이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서울아, 그곳은 편안하느냐? 나는 네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달빛이 칠성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는데 마치 서리가 저도 행복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고 따뜻한 아랫목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하게 비쳐 들어오는 달빛이 칠성의 눈꺼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몸은 노곤하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스르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꿈에는 그리운 어머니와 하얀 서리, 그리고 젊은 날에 자신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조용히 울려 퍼지는 참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